어제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정부의 이란전 불개입, 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논란에 한미 경제 협력까지 혼선,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한미 안보 동맹 조정, 이게 한미 경제 협력에 뭐 말하자면 추가 비용으로 전가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죠? 예, 어쨌거나 하여튼 저 미국하고 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많이 우리가 부담해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그런 두 개의 파트가 반드시 같이 결합돼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 조치들, 이런 것들은 네, 그것들대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한국의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양국 간의 뭐 상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 뭐 공급망 안정화 혹은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안보 동맹 조정으로 인해서 추가 투자를 논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혼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동맹의 거래화,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뭐 그런 손실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은 뭐 이거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 한미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좀 잘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문제없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안보 동맹을 거래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더 강한 한미 동맹의 밑바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우리 한미 양국은 대규모 투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그리고 2천억 달러의 전략 투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발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는 또 중요한 안전 장치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외환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일 경우에도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 장치 마련을 해놨고, 또 한국의 연간 달러 조달액에도 200억 달러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칙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도의 거래 조건을 뭐 추가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 협력 협상 틀이 탄탄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미국의 뭐 외국 조선사 선박 두 척 건조 허용을 하고, 이런 것들 기존 군함의 자국 외 건조 금지 조치 고쳐가면서 조선 산업 재건 조치에 나섰다, 이런 것들은 K조선에는 분명하게 호재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내의 투자는 안보의 대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매력적인 투자처 인지 여부를 이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경제적 판단의 문제다, 기업의 경제적 판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미 투자는 공여가 아니다, 한미 간 공동 산업 경쟁력 프로젝트다,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보 동맹의 협력과 조정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한미 경제 협력은 경제성과 산업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투자 논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투자 관련해서는 그 미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뭐 협상단이 또 미국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발표할 수 있고 또 국회에 보고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국회와의 소통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외 경제협력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EDCF는 개발도상국 발전 지원하고 또 우리나라 그리고 이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라고 하죠. 이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특정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돼야 하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님도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EDCF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좌지우지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한 국가의 EDCF 지원 규모가 급증을 하고 또 관련 사업들 또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 그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해 보자 이런 취지는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니까 EDCF 사업이 그간 얼마나 불투명하고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DCF 사업이 투명하고 또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당한 청탁에 개입될 여지가 훨씬 적었을 것이고 그러한 의혹의 설득력을 잃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또 청탁이 들어와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왔다면 책임 소재가 좀 더 분명했을 것이고 사업의 발굴이나 심사, 승인, 사후 평가 이런 단계에서 부당한 결정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2중, 3중의 견제 장치가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EDCF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있었고 또 수출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 검토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이제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사업 정보를 미리 공개한다든지 정책 실명제를 한다든지 사업 이력제를 한다든지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한다든지 내부 신고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 제도 개선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또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면 더 보완해서 EDCF가 이게 짬짬이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투명 공정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도 강조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험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본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